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합니다.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 우리 앞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몇 년치 미래의 실적을 지금 선반영하던 종목들 연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고금리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우리 증시의 중대 분수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질지, 또 FMC에서 양적 긴축 축소가 과연 거론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월요일의 주자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SMC 실적 발표에서 파운드리가 풀 가동 중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반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되는 실적 부진 때문인지 오늘 충격이 굉장히 컸던 하루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섹터를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은 대부분 다 빨간색이었고 또 반대로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조금 오늘 사실 2차 전지 보유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작년 상반기에 다른 종목을 갖고 있었던 분들과 좀 상반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오늘은 투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이제 워낙에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 쪽으로 워낙에 미국 증시가 매기가 확실히 몰렸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2차 전지 섹터들을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우리 특히 한국 증시에서 사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안에서의 좀 종목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타났던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온 하루였고요. 일단은 오늘 좀 반도체가 또 과하게 오른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2차 전지는 또 반도체 과하게 빠진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이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좀 나오기는 할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아마 좀 이제 수익률 게임 당분간은 뭔가 지수의 플레이보다는 결국은 종목 셀렉의 어떤 종목 셀렉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계좌가 극단적으로 많이 갈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당분간 좀 역시나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는 꽤 큰 폭의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MS, 엔비디아, 메타 모두 사상 최고치라면서요. 네. 요즘 미국 증시하고 우리하고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예, 작년 말부터 좀 따로 노는 느낌이 계속 들긴 했는데요. 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의 사그라들면서 조정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1월 초반에 보시게 되면 조정을 줬던 그런 구간에서 TSMC가 작은 공이 아니라 큰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업황 개선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보게 되면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쿨링 다운 자체가 약간은 조금 느리긴 하나 그래도 쿨링 다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추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이제 연착륙의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물론 3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약간의 누그러들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5월이나 6월 달로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어떠한 뭔가 촉매제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TSMC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정말 괜찮게 넘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인공지능 이제 뭉뚱그려서 인공지능 섹터다라고 봤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은 그 수익 모델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표면 위로 우리 소비자 손에 어떠한 제품이 올 것이며 그리고 많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B2B, B2C 기업들의 그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정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는 상대적으로 소문이 좀 안 난 기업에서 좀 먹을 게 많을 그러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실적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문 안 난 기업이요?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냉온탕 계속 오가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온탕 말고 냉탕으로 끝이 났어요. 이왕이면 좀 온탕으로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은 주말 사이에 필반이 4% 올랐나요? 그죠? 그리고 미국 S&P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많다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1%대도 상승을 못하고 네. 엔솔이 거의 3%대 이상 하락을 하면서 거래소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코스닥 입장에서도 2차전지가 워낙 세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단에서는 재미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시장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목요일 날 십자이라 그래서 조금 플러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빨리 반등이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하락 추세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는 큰 반등, 적어도 30에서 50포인트 정도의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오늘 시장 내용을 봤을 때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라 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졌지? 장 끝나고.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시장이었을 거예요. 즉 지금 시장에서 아마도 외국인과 기관의 여러 축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빠지는 어떤 주식을 조금씩 물을 타는 추가 매수라는 좀 예전과 같은 투자자가 일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좀 투자자들은 아마도 좀 약간 열정적으로 혹은 격하게 매매를 하고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정말로 종목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잘 시장의 결을 잘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급선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개별주들이나 섹터들 움직임을 떠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장을 만약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사실 그 반도체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좀 늘어짐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아온 게 맞아? 이게 많은 이제 실적 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뭐 마이크론이 깨질 때도 있었고 TMCC가 깨지면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어떤 환경의 개선과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주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번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가 어찌 보면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우리 투자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좀 판단하기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서로 약간 일종의 네. 본의 아니게 대결 구도 형성이 그죠? 되면서 네. 뭐 반도체가 갈 때는 2차 전지 안 가고 그러다가 네. 뭐 엎치락뒤치락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반도체가 좀 이겼다. 네. 그러면 내일은 또 오늘 크게 떨어진 2차 전지 쪽이 또 다시 또 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신데 실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다른 데서 수급 삼국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개인데 결국 특히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의 싸움 볼 때 결국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갖느냐 그 싸움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2차 전지 확실히 강했었고 이제 작년 4분기 지나고 올 이제 1분기 오면서부터 확실히 일단은 YOY로 커지는 영업이익이 증익이 확실하게 나오는 섹터는 이게 뭐 좀 더 지나면 당연히 컨센에 대한 수정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증익이 되는 환경은 맞거든요. 네. 다만 2차 전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서 이제 LNF 실적이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처럼 안 되는 섹터는 확실히 안 돼 버리고 되는 쪽으로 확실히 몰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좀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분들이 특히 AI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좀 약간 막연하게 인공지능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갤럭시 24 스마트폰 이런 엣지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말 실생활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인공지능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또 목에 차서 하면 지금의 2차 전지 같은 최근의 하락이 반도체에서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가 좋다, 2차 전지 나쁘다 그런 개념보다 반도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애시당초 이제 질문 주셨던 수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 2차 전지 주식들은 오늘 이렇게 빠졌으면
내일 아침에 사실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굉장히 좀 농후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담보 비율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장 초반에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아침에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투매였고 이게 빠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게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좀 하락 추세 있는 종목에서 반등이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이 이어질지에 대한 것에는 사실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자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전 사용을 하시기를 저는 일단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라라라님이 황유현 팀장님을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비주얼과 달리 굿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주얼이 어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것 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4분기 영업 적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지금 나오면서 2차 전지 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 오늘 10%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지금 40만 원 선 또 내준 지금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미 뭐 LNF 또 뭐 LG화학, LG엔솔 실적이 안 좋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이 됐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일인가 싶긴 해요. 지금 시장의 결이랑 아주 일목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이 좀 되는 곳만 가고요. 빠질 때는요 그냥 계속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네. 오늘 10% 빠진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과합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았는데 워낙 시장에서 매수가 적었던 거죠. 이럴 때는 항상 반발 매수가 들어와야지 팔던 사람들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줄줄줄줄 장중에 새더라고요. 그러면 워낙 많이 소문이 난 거죠. 지난주에 LNF가 아마 2,800억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 적자가 나온 이유가 양극재 판가 하락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판가 하락.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목표가 하향이라든지 적자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아 이건 진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던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매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뭐 애인이든 기관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좀 받을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멈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황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과하다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과하다 싶을 때 우리가 심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위에 저희 고객들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갖고 있는 꽤 많은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오늘은 좀 최근에 제가 통화했을 때보다 좀 더 과하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과거에 어느 정도는 좀 멈췄거나 혹은 여기서 좀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라고 그러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부 정도 나올 수 있는 시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고 유출을 했을 때는 적어도 4분기 실적이 끝날 때까지는 보자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LG엔솔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아마 2월 9일 정도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시간이 좀 남은 거죠. 네. 경험적으로 꼭 2차전지 주식뿐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A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어 하는데 올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부터. 그런데 4분기는 항상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재고자산 정리라든지 혹은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보너스 이런 문제 때문에 4분기 실적 추정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주식을 조금 오래 했던 직원들의 경우는 아, 이 주식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실망 매물 나올 때 내가 1차 매수 들어가야지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런 스킴은 웬만한 메이저 투자자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빨리 시간을 지나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며칠은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동안에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유자와 시장에서 그냥 약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쳐다봤을 때 이 간극이거든요. 근데 이 간극을 메울 때 같은 경우 빨리 시간이 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이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언제쯤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원 팀장님? 네, 뭐 사실 뭐 산업의 뭐 사이클을 보게 되면 성장기가 뭐 있으면 또 수축기가 있듯이 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또는 전기차 전환으로서의 어떤 방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의 향후 10년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섹터들이나 어떤 산업군을 보게 되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그 부분 줄이는 그런 운동,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많은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은 우리가 꼭 이제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과 업황의 어떤 수축기 때문에 약간의 뭐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섹터 또는 전기차 섹터의 어떤 반전을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상대로 제가 조금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 연도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전에는 어떠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확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뭐 대선과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기차의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될까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또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뭐 저도 이제 좀 많이 봤는데 예. 보게 되니까 이제 시카고가 지금 최근에 극한의 추위로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 충전하러 가는 많은 이제 전기차 소비자분들이 충전을 못 시키는 상태가 좀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하 40도, 30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뭐 50% 있었던 것이 뭐 20%까지 뭐 순식간에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충전 시간 자체가 워낙 이제 80%까지 채우는 것에 약 한 45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게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한 차를 이제 충전하는 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밀려 있는 차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방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기술적인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외에 충전소나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물론 각 국마다 이런 부분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까에 따라서 수요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 떨어질 때마다 2차 전지 줍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사실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을 대로 받긴 했습니다. 원래 에코프로도 15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그렇죠. 50만 원대로 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시점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을 언제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역시 어려운 질문을 또 저한테. 네. 일단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가 정말 하락 추세에는 보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악재는 무시하고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악재만 또 반영해서 호재는 무시하고 악재만 반영해서 또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우리가 사실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카카오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아마 11월 초 대비해서 지금 한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런 그림을 기다리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사실 장담을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정책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박정호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성장성은 맞지만 이거를 주가는 또 수익률 게임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뭔가 기존의 보유자들이 지금 투자자들은 분명히 물타기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또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유를 하든지 간에 내 평단이 오면 정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간절할 겁니다. 근데 평단이 왔을 때 결국은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또 계속 옆으로 기어가거나 또 하락 추세를 또 이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유자분들이 내 평단까지 왔을 때 안 팔고 이제는 정말로 바뀌겠구나 또는 신규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특히 올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은 또 시기 또 그리고 앞서 이제 뭐 내연 기관 그 전기차 생산 업체들의 뭐 이제 그 내재화 배터리 내재화 부분 그다음 리튬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올해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가 일단은 시간적으로 사실 조금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상담 전화를 받으면 드리는 말씀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을 떠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자금은 그냥 다른 쪽에 두시고 완벽하게 그냥 바닥에서 10% 20%는 그냥 우리가 내비두고 어느 정도 추세가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때 물타기를 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예, 그렇게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2차 전지는 오늘 투매가 나와서 뭐 조금 한 번 더 사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한 번 더 나오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반도체 다른 섹터들이 좀 밀릴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을 추세를 놓고 보면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한 87조 되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107조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갭이 좀 줄어드는 때가 올 거예요. 반등하고 SK 하이닉스 눌러준. 그러면 그때 사실 물타기할 자금을 2차 전지에서 넣을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는 주식에 좀 주력 섹터 매매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올해 상반기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보다는 좀 불타기를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들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목돈이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막 매도를 할 단계는 아니신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매도라는 건 아마 손절매일 거고요. 과거에 이제 진짜로 한 몇 년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수익 중이실 텐데 네. 최근 한 1, 2년 안에 들어오자는 전제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요. 손절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손절매를 할 때 그 고객의 그 투자자분의 성향을 먼저 보는 게 저희 PB들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냥 전화로 해서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이거 팔아야 될까 이거부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좌를 모릅니다. 포트를. 그러니까 한 종목 100%는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세 개 종목 가지고 뭔가 다른 뭔가의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너무 힘들 때 이거 하나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앵커님께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이걸 손절매 해야 되느냐 이거지만 저는 항상 또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향과 계좌를 봐야 된다. 이게 저희는 포인트라 봐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 손절매 한다 했을 때 마이너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감내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감내 가능했을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손절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한 자금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자신감이 가지려면은요 그 전에 무수한 매매를 해야 됐었고 혹은 다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있으려면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힘든 입장에서 자신감과 스터디를 할 시간이 있었을까라 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내가 과연 손절매 했을 때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 약간 일종의 그릇의 크기라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담대함의 크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 상담할 때 그걸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종목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종목일 수도 있고 같이 더 스터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조금 제 입장에 저도 이제 힘들 때 책부터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답이 나와요.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그러니까는 좀 이런 시기를 항상 왜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많이 겪었어요.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시기가 처음이시라면은 원래 다 겪는 시기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턱대고 지금 대응할 단계보다는 차라리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예.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좀 할 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 24일에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거기 따라서 또 2차 전지주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번에는 실적이 좋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지난 2023년만 보더라도 많은 이제 가격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인을 해서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물론 많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붙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비아디라는 이제 굴지에 또 중국 기업이 또 많은 이제 판매 대수를 또 기록하게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물론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가 다른 여러 성장 동력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적과는 지금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을 봤을 때는 이번 분기가 그렇게 쉬운
해는 아닐 것 같다. 쉬운 분기 실적 발표 기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루시드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리비안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주가 자체가 어찌 보면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지- 제가 네, 좀 말씀하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아까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안 좋게 나오겠죠. 일단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2024년 전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온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패시브입니다. 2차전지 안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요. 지금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차트 보시면 조용하게 신저가예요. 어. 오히려 기존의 뭐 에코 그룹주들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플럭추에이션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좀 있으면서 빠졌지만 조용하게 계속 빠졌습니다. 네. 정말로 SDI 기준으로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지금 40만 원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거죠. 첫 번째는 이런 셀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돌아야지 그 다음에 돌았던 경험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셀업체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테슬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패시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뭔가 하나 움직여야 되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에 2차전지가 움직인 거는요. 패시브 수급 발동될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LNF가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 보시면은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뉴스 살펴보니까 1월 29일 날이에요. 1월 29일 날 드디어 가게 됩니다. 포스코 DX도 갔죠. 그러면은 포스코 DX 차트 보시면 딱 이전 상장 하기 전날 당일 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져요. 그러면 분위기만 테슬라가 바닥을 좀 잡아주고 LNF가 패시브 쓰고 들어올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면은 오히려 LNF도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한 달 보니까는 뭐가 하나가 좀 스타트를 끊어주면 그 종목들을 다다다다 붙는 수요들이 2차전 여전히 있더라고요. 네. 빨리 이런 수급도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락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급들 없이 계속 그냥 잊혀진 상태로 뭐 2월 초에 BM 실적 발표 뭐 이거 기다리게 되면은 정말 주가는요 삼성 SDI처럼 빠져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걸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패시브성 혹은 이벤트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나올 가능성 좀 있으니까는 예. 그것을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더 시장의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못 버티고 좀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주들한테 사랑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가치주를 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지난해 말인가요? 황 팀장님께서 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할 때가 된 건가? 정확히는 가치주라기보다요. 네. 영업이익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는 우리가 매출이 커지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 돈을 잘 버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이 커지는 기업들이 일단은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커지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됐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로 내려오는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에 이제 적응을 잘한 기업들은 결국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나타날 건데 그러면 과거 사례들을 쭉 보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오는 기간, 금리 인하기 시기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늘어나는 기업들이 주도 섹터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게 대표적인 섹터가 올해 반도체였던 거죠.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아서 기저효과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는 거기다가 성장주라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AI나 HAB이든 이게 뭐 CXL이든지 간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재료들이 올해 내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사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전에 한창 올라갈 때 PDR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말 그 드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물론가 아이템들이거든요.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갤럭시 S24 AI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아이폰 AI가 나옵니다. 예. 좀 하반기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반도체가 지금은 좋지만 또 내년 이맘때쯤이면 반대의 경우도 또 오늘 2차 전지처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날은 또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올해만큼은 사실 눈에 띄는 게 사실 해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도 10배거짜리는 항상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주도주가 뭐고 올해 10배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박현상 차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도 주변에서 같이 주식하신 분들끼리 올해 주도주가 뭘까 또는 10배가 뭘까 근데 이미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분명히 시장을 끌고 가는 뭔가 나올 건데 지금 사실 그게 명확하게 보이진 사실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뭐 몇몇 반도체 섹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거 분명히 갔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기고 금리 인하기 안에서 가장 우리나라 시장의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금은 오늘은 좋았지만 분명히 변동성 요인들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있을 우리가 그 FOMC 이후 지금 보면 페드와치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바뀌어요. 예. 네, 지난주 우리 경주만 나왔을 때랑 오늘이랑 또 다르고 심지어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뚝 떨어졌어요. 지금 5월 달 금리 인하 확률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조차도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금리 경로가 좀 확실해져야 좀 더 그때 가서 비싸게 사더라도 사실 작년에 10배 간 주식들 많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2배, 3배 오른 거 주식 사도 사실 더 위로 크게 더 수익 낼 게 많기 때문에 네. 너무 간 종목들 오늘 내가 2차 전지만 들고 있고 반도체만 들고 반도체를 안 굽고 있어서 되게 조급하실 수 있는 딱 그런 날이거든요. 이럴 때 2차 전지 매도하고 반도체 따라가면 또 며칠 지나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조금 포트를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속 쓰린 날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계좌 좀 냉정하게 보시고 공부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지. 올해 경주마 이제 트랙으로 시작하면 이제 한 바퀴도 안 돌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하셔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종목 소팅하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네. 공부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거는 SK 하이닉스 이번 주 25일에 나오잖아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는데 벌써 52주 신고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HBM이라든지 AAA를 보는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센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3조 6천억에서 컨센이었는데 2조 6천억 발표했기 때문에 네. 1조의 컨센 다운을 지수 하락과 함께 굉장히 좀 답답하다 느꼈는데 지금 AMD, 퀄컴 뭐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다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장 어려울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런 AI 때문에 발전한 반도체 회사들, 퀄컴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날 때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긴 했거든요. 경주말 시간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보는 반도체 쪽은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거죠. 지금 미리 올랐었던 어떻게 미리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일이면 아마 이번 주 중반이 될 텐데 네. 이 중반에 발표하는 날에 잘 나오더라도 미리 올랐던 주가 대형주의 주가가 그날 제대로 워킹한 적은 죄송하게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증시는 조금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셀온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예. 발동하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이닉스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제 9시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딱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은 그 창구를 보시면 되거든요. 증권사 HTS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 상위로 다다다 때리고 있다 그러면 팔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좀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발표 당일 날에는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기타 우리가 HBM이든 CXL이든 반도체 관련 확산 섹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도 제가 보기엔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뭔가 모멘텀이 세게 실적에 대한 거는 그러면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부터 또 선수급들은 조금 줄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황 팀장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예. 2000년 힘들어요. 그럼 내 반도체로 이만큼 올랐는데 바꿀까? 그러면 하루 이틀은 비슷하다가 또 빠지는 거죠. 또 새로운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좀 냉정할 필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 쪽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적 발표보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월말이죠. 월말에 이제 그 가이던스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가이던스 볼 때까지 시간도 아시죠? 한 일주일 반에서 2주가 일주일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 확인하는 거가 저는 급선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짝 곁다리 질문인데 제주 반도체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보여요? 막 일단은, 엄청 예. 주가도 잘 가고 그러던데. 뭐 자주 보일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는. 네. 제 기억으로 5천 원부터 올랐을 겁니다. 지금 3만 원대 근접했으니까 6배 났을 겁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정확하게 4천 원부터 올랐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오늘 주가가 1조를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의 시가총액,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넘을 때 허들이 있다라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쏘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느낌은 정말로 센 주식이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LPDDR이라 그래서 로우 파워, 온 디바이스 AI를 제대로 발동을 시키려면 거기서 이제 이런 엣지 디바이스 안에 뜨거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전력, 저압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LPDDR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예. 이거 다 내용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도로 꾸준하게 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념 자체가 조금은 난해하고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코리아전이 선택된 게 제조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선택이 돼서 꾸준하게 가는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죠. 쭉 가고 있는데 빠졌다가 적어도 한 번 정도 전고점 트라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테크니컬 용어로 쌍봉이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번 빠지더라도 쌍봉은 갈 거야. 생각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안 꺾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매매하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요. 저도 잘 못 삽니다, 지금은. 그런데 좀 이런 종목들이 매년 태어난다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이수페타시스, 네오셈, 어보브 반도체, 오킨스 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앞으로도 눈여겨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오킨스 전자랑 네. 네오셈이랑 다 조금씩은 약간의 섹터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CXL이라는 그 새로운 기술로 엮여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요 종목이 좀 반도체 좀 특이한 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 7월부터 움직였었던 HBM 관련주도 세게 쐈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세게 올랐고요. CXL도 올랐고요. 여태까지 반도체가 올라올 때 이 세 섹터, 세 네 개의 그리고 그 아시죠? NPU로 대변되는 디자인 하우스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오른 적이 저는 정말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은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조금은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이 개하는 과정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종목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오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 다음 날을 보게 되거든요. 네. 흥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패턴은요. 그 섹터별로 NPU든 뭐 CXL이든 돌아가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건전한 순환매를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좀 어떤지 싶어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가 지난해 실적이 좋았음에도 주가가 좀 안 갔던 이유가 주로 아마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4분기 들어서 진짜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예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지금 판매율을 보게 되면 지난 분기를 뭐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4분기에 대한 뭐 계절적인 어떠한 뭐랄까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많이 없는 그런 분기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사실 지금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앞서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자체가 어떤 수요적인 데 대한 둔화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들어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기종에 대한 많은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아마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만약에 실적이 우리의 그 피크아웃의 우려대로 정말 4분기 이후부터 막 이렇게 부진하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피크아웃이 어쨌거나 확인이 됐으니까 멈춰있던 주가엔 뭔가 모멘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먼저 빠졌죠, 같이. 예,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반영한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선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실적 발표 전에 또는 올해 2024년도를 예상하는 정도의 주가 흐름이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자동차 주식들 또는 뭐 부품 주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지금 자동차 섹터 자체가 좀 약간 계륵인 것 같아요. 이게 싸기는 싼데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물타기 하기도 그렇고 불타기 하기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시겠으면 뭐 사실 저도 올해 전망치 사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섹터를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지금 주식들을 보면 분명히 센 놈이 더 세지고 있고요. 어중간한 주식들은 섹터에 따라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안 좋은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의 플레이들 길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성 안에서 변동성을 즐기고 있는 변동성이 나오는 변동성 트레이딩 장세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 위주로만 사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자동차 주식은 지금 사실 오늘 완성차든 부품주든 오늘 좀 또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또 분명히 순환 매수도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력이 좀 되신다. 또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손절이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실적이 나오지만 미국의 또 빅테크들 실적이 이번 주부터 또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테슬라, 뭐 인텔 등등 나옵니다. 네. 모두 다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되죠? 이번 실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번 사실 모든 이제 실적 발표 기간 때 은행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은행주마저도 모든 은행들이 뭐 매출과 EPS가 막 정말 각기 뭐 다 달라요. 네. 예, 매출을 비트하면은 EPS가 또 부러지고 또 EPS 비트한 은행은 또 매출이 부러져 있고 뭐 둘 다 괜찮은데 가이던스가 또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은행 그 섹터 하나 안에서도 뭐 정말 가지각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빅테크에 관련해서도 그런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고 이번에는 많은 이제 과거에 정말 불을 뿜었던 네. 엔비디아와 AMD 지금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흐름 정말 괜찮은데 만약에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조금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에 뭐 인텔 예를 들면 인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야 인텔 이거 뭐 되겠어? 뭐 다른 뭐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너무 밀리고 있고 만약에 구닥다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저점 대비해서 50%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실적이 과거의 이런 실망감 속에서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에 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안에서도 각 뭐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실적 발표 자체가 다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과거만큼 정말 인공지능이니까 다 괜찮겠지 해서 우르르 가는 것보다도 개별 단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일단 아까 얘기하려던 그 소문 안 난 잔치 거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소문이 안 났어요? 사실 이런 거죠. 옴디바이스와 아니면 NPU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이 도대체 어느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까라고 하게 되면 네. 과거에 퀄컴을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옴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퀄컴을 둘 수가 있는데 과거에 사실 이런 부분이 퀄컴이 많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제 둔화죠. 이제는 너무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발전이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AI라는 양념이 확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버린 거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과거에 샀던 많은 분들이 교체 수기가 이제 팬데믹이 지나오게 되면서
뭐 그렇게 큰 혁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만 해도 그냥 아이폰 11을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교체 주기가 오게 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약간은 좀 멸시받았던 그러한 기업들이 뭐 인텔, 퀄컴, IBM 같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미? 근데 이제 그럼 과거에 소문 난잔치잖아요, 이미. 그거 치고는 많이 안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문이 조금 동네에서만 났습니다. 아, 동네에만 예, 났구나. 알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실적이 나오면 인텔 실적이 우리 반도체 주가에 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죠. 어떤 영향을 식으로 주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퀄컴보다 덜 줄 것 같습니다. 요즘 PC 쪽에 어느 정도는 수요 자체가 지금 모바일 수요보다 덜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강력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실적들 있는 게 있잖아요. 뭐 MS랑 애플의 그렇죠. 이제 시총 1, 2위 대결이 또 기다리고 있고, 맞습니다. 구글도 있고, 예. 또 뭐 아마존 메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전체 주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주고 다음 주가 제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는 주인데 네. 다음 주가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4년에 대한 어떤 전망 또는 빅테크에 대한 전망은 아마 다음 주에 모든 것들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세부적인 모델들이나 네. 또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기업단에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나올 거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업단에서 조금씩은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뭐 팩트세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11개의 섹터 중에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게 기술주 섹터랑 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개의 섹터는 다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4분기라는 그 계절적인 특성도 좀 있는데 물론 지금의 그 인공지능 붐이나 트렌드에 있을 때는 기술 섹터는 여전히 강한 건 맞다. 하지만 과거의 3분기만큼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보여주고 네. 그만큼 성장률을 더 올려서 나올 만한 그 성장률이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약간의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된다면 또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오히려 좀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적 발표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장 실적 발표하고 조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증 갖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황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워낙에 그거는 미국장이 많이 올라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돌아설 때까지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느냐 관점인데 네. 말 그대로 실적 발표하고 꺾어질 걸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시장 심리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올해 큰 줄기를 갖고 있는 거는 일단은 금리 인하 한 번 할 때까지는 일단은 계속 주식시장은 해볼 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3월에서 5월 정도로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반갑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리세션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기업이 앞으로 정말 안 줄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저는 큰 줄기는 금리 인하 1회 할 때까지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MS 분명히 시장이 괜찮으면 MS나 뭐 다른 지금 다음 주에 애플이 실적이 어떻게 내놓든지 간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괜찮아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올해 1분기까지는 저는 일단은 좀 주식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분 딱 남았는데 박현상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애플 비전 프로가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는 설도 들리고요. 이게 우리 시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플 완판은 곧 우리가 회자되는 메타버스 관련주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컨텐츠 때문에 파생되었던 메타도 관련주도 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관련주들이 두세 개 정도가 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매 좀 한다시는 분들은 오늘 한 두 종목을 지금 알고 계실 거고요. 계속 매매가 이루어질 거고 네. 여기서 삼성도 들어오고 LG도 들어온다고 하고 아마도 완판 행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모델은 좀 하이 모델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하이 모델이 나오면은 그것도 역시 물량 자체가 초도 물량을 작게 내놓으면은 예전에 삼성이 폴더블 처음 내놓을 때 중국에서 계속 완판시킨 거랑 같은 논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완판되면 삼성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구글에서 이제 아마 이제 그 XR 글래스를 조금은 좀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도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다면 애플과 반 애플의 구도 그리고 XR 글래스 같은 VR 글래스 같은 이런 글라스들이 계속 아마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실적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실적은 언제나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당장의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우울해도 저녁은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